사무관리론이요. 2022년도 1번 문제였습니다. 40점짜리.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 개정된 법령 그냥 그대로 쓰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뭐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거면은 그죠? 굳이 우리가 사무관리론 기본서를 과연 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 제가 생각에는 좋다 이겁니다. 사무관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공부 방법은 자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번에 어떻게 냈을까를 한번 반추해 봤을 때 자 출제위원이 자 출제하러 들어갔다 이겁니다. 근데 먼저 뭘 봤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서 뭐 에듀윌이라든가 방문가 기본서를 보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자 앞에 PC가 있었을 거예요. 자 컴퓨터 켜고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보니까 개정됐습니다. 2022년도 7월 12일에 시행이 된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쭉 읽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그 확산세가 심했던 벌써 3년째 끌고 있는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됐죠. 그죠? 네. 그러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요구가 증대됐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개정된 내용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쟁점이구나라고 출제인이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민원 취약계층 정보 교육 처리나 민원 신청에 대한 제약, 받는 사람도 포함한다. 네, 그러면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에서 자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했고 그 민원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된 내용이 바로 민원인이 전자적 증명서류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입니다. 그러면서 27조 내용이요. 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조의 이 내용과 27조 내용에 대해서 출제위원은 고민을 하다가 27조를 보니까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27조 내용 그대로 첫 번째 문제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27조에 대한 문제 자 여기겠죠? 27조 1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 결과의 통지 큰 목차 1번 큰 목차로 잡아주면 될 거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완료한 때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라.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이런 게 이제 점수겠죠. 통지의 신속을 요하거나 또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가지 등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구술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2항에서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자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자 두 번째 목차는 전자문서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인 거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전자민원 창구나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민원이 요청하면 그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해야 된다라고 신설됐어요. 2022년도 1월에. 그러면서 3항에 그죠? 행정기관의 장은 1항 또는 2항에 따라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이유와 그죠?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된다. 세 번째 목차로 구제 절차를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항에서 자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민원 처리 결과서를 허가서, 신고 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로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다면 그 민원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라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제목은 허가서 등의 직접 교부라고 적어주면 이게 20점짜리예요. 27조 내용을 다 적어주는 거죠. 다 적어줬으면 20점 만점 줬겠죠. 네, 그죠? 더 어떻게 더 씁니까? 그 다음 물음 2에서 출제위원이 야 27조 내용 바로 밑에 28조 내용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출제위원은 27조, 28조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물음 2에서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어요. 그래서 28조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민원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어주면 되겠죠. 2항 그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 1항에 따라 민원 문서를 즉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항 자 민원 문서 종류는 행안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라고 적어주면 끝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 3 이게 뭐예요?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 사용이에요. 이거는 28조의 이 내용을 그냥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 창구나 통합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증명서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 발급하는 민원 문서를 말한다. 자, 2항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관계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도 역시 감면할 수 있고 3항. 자, 역시 전자증명서 종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29조 내용이요. 자, 민원 수수료 납부는 방법은 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자, 현금 수입 증지 외 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까지요. 이렇게 되면 40점을 다 쓴 겁니다. 자, 출제위원은 40점짜리에 이렇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27조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년 시험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자, 두 번째 내용 보면 자,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11월 24일에 민원의 날을 정하도록 했다. 이거 내긴 좀 그렇겠죠. 네, 이런 게 있다. 근데 11조요. 다 민원 취약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약자도 민원인의 신청과 접수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게 요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 창구와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여러분의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면 내년도 시험 1순위 뭐가 될까요? 당연히 11조, 12조 2, 그 다음에 36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출제위원이 이런 패턴으로 낸다면 출제될 수 있는 가장 그 사무관리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요 내용이 돼야겠죠. 개정된 내용이고,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도 내년도 사무관리론 출제 예상 쟁점 1순위 11조입니다.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11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신청, 접수 처리 과정에서 민원 취약 계층, 민원 취약 계층에는 4가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그 다음에 누구? 정보격차 등으로 민원 신청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 4명입니다.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 위해 노력해야 된다 써주시면 되고 역시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 그죠? 이거는 이제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등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11조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조 2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자민원 창구와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자, 이 12조 2항 1항이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민원 창구에 대한 내용이 2항에 나와 있어요. 자, 전자민원 창구란 뭡니까? 자,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이게 전자민원 창구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이것이 보다 민원 창구라고 하는 거죠. 전자민원 창구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 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 전자민원 창구에 대한 내용은 3항에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민원 창구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행정기관의 전자민원 창구를 연계하기 위해서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4항 내용 중요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즉 전자민원 창구나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규정이 있습니다. 4항. 객관식으로 내기 딱 좋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5항.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전자민원 창구나 그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중요하겠죠. 다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전자민원 창구나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 처리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요. 12조 2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36조 내용이요. 민원 처리 기준표 등에 대한 고시. 36조 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인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해서 관부에 고시하고 통합 전자민원 창구에 게시해야 된다. 이걸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6조 1항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들어가는 거 주체 행정안전부 장관이 뭘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뭐를?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그 다음에 그 처리기간, 그 다음에 구비할 서류, 처리 절차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등 이런 것도 키워드입니다. 이런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그 내용은 민원 처리 기준표를 작성하여서 관부고시 통합전자민원 창구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행정기관의 장은요. 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 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라.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님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너무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행안부 장관이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책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부고시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도 한번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출제 1순위는 지금 말씀드렸던 11조와 12조 2와 36조일 수밖에 없다. 왜? 2022년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27조부터 27조, 28조, 28조 2, 29조에 대한 내용을 출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2023년도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쇼터디의 최근 기출 문제를 다 반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그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 예, 불안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기본서에 대한 기본 이해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즉 민원 처리법과 그죠?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 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개정된 사항들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좀 트렌드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공부하는 요령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공부 요령 사무관리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개정사항이 1순위입니다. 개정사항. 그 다음에 기출 쟁점 등을 정리해야 돼요. 사무관리론도 기출 쟁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약술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다수인 관련 민원 개념도 나왔지만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정의, 개념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기출 쟁점도 정리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기출 쟁점 정리하는데 더 나아가서 기출 쟁점이 아직 안 됐는데 출제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 법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1조부터 쭉 체크해 가면서 요거 나올 거겠다. 요거 나올 거겠다. 요거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40자리 찍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하나 찍었죠. 사무관리론뿐만 아니라 행정사 2차에 있어서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다음과 처럼 앞으로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번에 그 합격하신 분들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네, 합격하실 분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에 아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실 분들도 쓰기 연습은 쇼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계속 중얼중얼 떠들어 봐야겠죠. 어떻게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부담 없이 들으면서 또 직접 한번 써보면서 부담 없이 준비하시면은 올해 안 돼도 내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